안녕하세요. 논산중앙초등학교 교사 김재웅입니다. 캔바를 통해서 오프라인에서든 온라인에서든 브레인스토밍을 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 그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선생님들이 연수나 워크숍에 가시면 한 번씩 브레인스토밍을 하거나 마인드맵을 그리거나 할 때도 그렇고 아이스 브레이킹을 할 때도 벽에 큰 전지를 붙여놓고 포스트잇에 생각을 써서 붙이도록 하는 그런 활동 많이 해보셨을 텐데요. 가운데 어떤 생각을 자극하는 질문이 있고 그 사방으로 가지치기를 해나가는 활동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 활동이 캔바에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온라인에서도 할 수 있고요. 오프라인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선생님들께서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업무에서 활용하고 계실 텐데요. 편집 가능 상태로 해놓고 그 URL 링크를 보내면 다른 사람이 실시간으로 수정하고 있는 모습을 원격으로 확인할 수 있듯이 캔바에서도 다른 사람이 작성하고 있는 것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동으로 작업하는 게 되겠죠.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학생들을 초대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메인 화면에서 회원 초대를 클릭을 하시면 공유 링크를 통해서 초대하기 선택을 해주시고요. 옆에 생성된 URL 링크를 복사해 줍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이 링크를 통해서 들어와서 학생들을 각자가 부여받은 구글 클래스룸 계정을 통해서 캔바에 가입을 진행하면 학생들도 교사와 같이 이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타고 학생들은 들어와서 교사가 기획한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캔바에서는 브레인스토밍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 화이트보드라고 있지요. 이거를 클릭해 줍니다. 그럼 내려보시면 여러 가지 템플릿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것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어보았더니 모는 종이처럼 작은 점들이 촘촘히 박혀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상태가 화이트보드 상태입니다.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스크롤을 위아래로 움직이면 이렇게 화면이 확대되고 축소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보게 되는 레이아웃들은 가로 세로 끝이 있지만 이 기능에는 끝이 없습니다. 아주 광활한 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좌측의 요소를 클릭해 보시면 포스트잇 메모장이 뜨고 그 아래는 선 및 도형, 화이트보드, 그래픽이 뜨는데 이게 화이트보드 기능에서 자동으로 뜨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 공유를 클릭하시면 활동 결과물을 다운로드 가능해서 보관을 하거나 또 그 다운받은 결과물을 공유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템플릿에서 화이트보드 기능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먼저 하나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메인 화면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클릭을 하시고 마우스를 우클릭하셔서 화이트보드로 확장이라고 있지요. 이것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원래 페이지 주변으로 모는 종이처럼 작은 점들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화이트보드로 확장을 하시면 아래쪽에 아주 조그맣게 네모진 무언가가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화이트보드 기능이 활성화되었다라는 표시입니다. 게다가 다른 페이지들의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고 클릭을 했을 때는 보라색의 실선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화이트보드가 활성화된 페이지에 클릭을 하면 보라색 점선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화이트보드 기능에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좌측 메뉴 요소에서 포스트잇 메모장과 그 밖에 여러 가지가 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소의 포스트잇 메모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스트잇 메모장을 하나 추가해 주시고 그래픽에 있는 일반 메모장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크기를 좀 키워 볼게요. 자, 퀴즈. 자, 이 두 가지 포스트잇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자, 포스트잇 메모장에서 가져온 포스트잇은 이걸 누가 썼는지 표시가 되지만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포스트잇은 아무런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수업을 하실 땐 여기 있는 포스트잇 메모장만 사용하라고 지시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럼 화이트보드의 링크를 학생들이나 교사에게 보내야 되겠죠? 공유를 클릭해 주시고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로 지정을 해주시고요.
바로 옆에 편집 가능을 지정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야 이 링크를 받은 사람이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이 위쪽에 액세스 권한이 있는 사용자에다가 이메일을 직접 입력하시거나 학생들 그룹을 지정해서 초대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학생들을 아까 초대하는 방법은 알려드렸었지요. 자, 이렇게 누군가가 들어오면 우측 상단에 누가 들어왔는지 뜨게 되고요. 다른 사람이 마우스를 어떻게 움직이는지까지 보이게 됩니다. 마인드맵은 아이디어가 가지치기를 해서 나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 가지에 해당하는 게 요소를 클릭해 보시면 아래쪽에 도형에 있습니다. 모두 보기를 클릭해 주시고요. 다양한 형태의 라인이 보이는데 필요에 따라 쓰시면 되겠습니다. 요소에서 또 여러 가지 검색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저는 이번에 하트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움직이는 그래픽을 삽입할 수도 있고 또 삽입해도 된다고 알려줄 수도 있겠지요. 만약에 뭐 이런 활동 어떨까요? 자, 또 아래쪽으로 내려보면 뭐 체크 표시, X 표시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청소년의 이성교제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뭐 이런 주제로 활동을 한다면 찬성 반대의 포스트잇을 붙여보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모티콘도 놓을 수 있겠고요. 앱에서 이모티콘을 선택할 수 있는데 자기 의견을 이모티콘으로 나타내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스티팝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자, 이걸로 의견을 표시하는 것도 학생들이 굉장히 재밌어 합니다. 이 왼쪽 하단을 보면 또 타이머라고 있지요. 제한된 시간 내에 아이디어 도출을 끝내기 위해서 아주 유용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캔바에서 어떻게 화이트보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지 알려드렸습니다. 네, 저는 논산중앙초등학교 교사 김재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